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경비원 기획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이 주제도 질문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비원 입사 시에 복지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비원 입사 시에 복지카드하고 국가유공자 카드, 그 다음에 이제 탈북자라고 하시죠. 탈북자 카드가 도움이 될까? 경비원 입사 시에 취업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도 있고 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복지카드는 장애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복지카드는 장애인 카드이고 국가유공자 카드는 뭐 예를 들어서 군인 등 경찰 출신, 그래서 군인과 경찰 근무 중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을 세웠다든지 등등 해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고, 또 탈북자라고 하시죠. 탈북자는 말 그대로 북에서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받는 카드가 탈북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 탈북자 카드는 이제 통일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지카드,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카드, 그 다음에 탈북자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경비원을 지원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제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카드를 가지고 경비원을 취업 희망하시면 일단 경비회사에서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경비회사는 바로 어떤 근무처, 그러니까 뭐 아파트면 아파트, 학교면 학교, 이런 데와 이제 용역 경비 계약을 맺고 경비원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인력 수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회사에서는 이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죠. 만약에 복지카드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경비원으로 취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국가지원금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명을 경비원으로 취업을 시켰다. 그러면 30만 원씩만 받는데도 300씩 매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지카드는 보건복지부, 또 탈북자는 통일부 등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미묘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서 경비 용역회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을 소개해달라고, 말 그대로 수급 보내달라고 경비 용역회사에 경비원을 요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경비 용역회사에서는 국가지원금을 타먹으려고, 회사니까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니까 경비 용역회사에서는 국가지원금을 타먹으려고 자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자꾸 소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또 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딱 이렇게 면접을 봤을 때 뭐 얼굴에 장애인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외모적으로 표시가 안 나고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취업이 되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외모적으로 표시가 난다든지, 외모적으로 표시가 난다 이 말은 얼굴에 표시가 난다 이 말이 아니고 다리를 전다든지, 그죠? 아무래도 장애인 등급이 있는 분이니까. 이러면 이제 외모적으로 표시가 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최종 합격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측에서는 아니 다리를 약간 불편하신 분이 어떻게 이 경비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최종 면접에서 탈락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경비회사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친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자인 경비용역회사와 공급자인 아파트 측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급수가 좀 높은 장애인은 아무래도 경비회사에서는 장애인 취업시키면 국가지원금이 나오니까 좋아하겠지만 용역을 주는 갑측인 아파트에서는 채용을 안 하려고 하겠죠. 물론 장애 등급이 낮은, 이렇게 외모로 봐도 뭐 거의 표시가 안 나는 분들은 거의 무난하게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제가 경비회사에서 경비원들을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 가진 분들을 제가 취업을 시켰어요. 취업을 시킨 경험이 많은데 1인당 약 30만 원 정도 국가지원금이 회사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경비원은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그 30만 원 중에서 나에게 좀 안 주냐? 왜 회사에서 그 돈을 다 먹나? 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회사에 이 경비용역회사에 장애인 취업하는데 우대를 해줬다고 주는 한마디로 회사에 주는 지원금이라서 그 지원금 중에서 돈을 얼마를 떼어서 당사자인 취업자 당사자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그 회사에 나오는 지원금 30만 원에서 몇만 원씩이라도 조금 떼서 제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뭐 다른 회사는 사정이 실정이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에는 반드시 해당 당사자 취업자 그 장애인에게 얼마씩 떼어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가끔 복지카드 가진 분을 이렇게 채용을 해보니까 이분이 장애인을 채용하면 회사가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본인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도 회사에서 나를 함부로 자르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비회사 관리자 말도 잘 안 듣고 현장의 책임자 등의 지시도 잘 안 듣는 한마디로 고문관이 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악용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지카드는 오늘 주제의 마지막 결론은 복지카드는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 표시가 잘 안 나는 장애 등급이 낮은 분들은 취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 등급이 아무래도 높다든지 외견상 거의 표시가 나버리면 취업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부분과 또 관련된 의문점이 계시는 분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